인트로 30해를 버텨온 성남 모란시장 김밥집. 71세 사장 장옥부는 외로움을 달래려 탁구장에 갔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친절한 리더는 봉사도 하고 재테크 조언도 해주는 천사 같은 사람이었죠. 하지만 그 천사에 가면 뒤에는 냉혹한 계산이 숨어 있었어요. 순식간에 2억 6천만 원이 사라졌습니다. 장옥부는 분노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증거를 하나씩 모으고 함정을 파기 시작했죠. 과연 그 결말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해시태그 파트 1. 탁구장에서 만난 천사. 새벽 5시, 장옥부는 김밥 재료를 손질했습니다. 성남 모란시장 골목 안쪽 작은 가게죠. 30해를 버텨온 곳입니다. 오늘도 단무지 두께가 일정해야 해.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칼을 움직였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로도 멈추지 않았어요.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서 밥을 말았습니다. 장사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텔레비전만 켜놓고 앉아 있었어요. 말을 걸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동주민센터 게시판에서 탁구 동호회 모집 공고를 봤죠. 몸도 움직이고 사람도 만나고 괜찮겠는데? 등록을 했습니다. 주 3번, 저녁 6시였어요. 첫날 탁구장에 들어서자 중년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새로 오신 분이시죠? 네, 장옥분이에요. 저는 윤혜성입니다. 여기서 리더 역할을 맡고 있어요. 윤혜성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라켓 잡는 법부터 천천히 알려줬어요. 손목은 부드럽게, 힘은 빼시고요. 운동 뒤엔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윤혜성은 상가 경영 컨설팅을 한다고 했어요. 요즘 재건축 정보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 일도 하시는군요. 상인의 봉사도 하고 있어요. 어르신들 도와드리는 거 좋아해서요. 윤혜성은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복지관 행사 모습이었어요. 신문기사 링크도 보내줬죠. 믿을 수 있는 사람이구나. 장옥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몇 주가 지나자 자연스럽게 장옥분의 고민을 털어놨어요. 우리 가게 임대차 갱신 기한이 다가와요. 얼마나 남으셨어요? 석 달쯤이요. 설비도 낡아서 교체해야 하는데 돈이 만만찮더라고요. 윤혜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자금이 필요하시겠네요. 그렇죠. 계속 고민 중이에요. 좋은 방법이 있긴 합니다. 윤혜성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모란시장 인근에 재개발 구역이 있거든요. 재개발이요? 네, 상가 임차권 프리미엄이 괜찮아요. 소액으로 시작할 수 있고요. 위험하진 않나요? 천만에요. 보증금만 예치하면 단기간에 수익이 나옵니다. 윤혜성은 자료를 꺼냈습니다. 구역별 수익률표가 그려져 있었어요. 이 정도면 설비 교체 비용은 충분히 나와요. 장옥부는 표를 들여다봤습니다. 숫자들이 눈에 들어왔죠. 생각보다 안전해 보이네요. 그럼요. 시장 상인 몇 분도 하셨어요. 그래요? 네, 작은 금액으로 수익 보신 분들 있습니다. 며칠 뒤 동호회 단체방에 인증글이 올라왔어요. 시장 상인 2명이 수익을 받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도 받았어요. 윤 선생님 덕분에 감사합니다. 진짜 되는구나. 장옥부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설비 교체 비용이 얼마인지, 수익은 얼마나 나올지 적어봤어요. 이 정도면 가능하겠어. 윤혜성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도 한번 해볼까 해요. 좋은 결정이세요. 천천히 진행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시작하나요? 먼저 계약서부터 보여드릴게요. 검토해보세요. 이틀 뒤 탁구장에서 만났습니다. 윤혜성은 서류 봉투를 건넸어요. 임차권 양도 계약서 샘플입니다. 장옥부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빽빽한 글씨가 가득했죠. 보증보험도 들어가 있어요. 보험까지요? 당연하죠. 안전장치는 기본입니다. 윤혜성은 보증보험 증권 사본도 보여줬어요. 공인중개사 명함도 함께요. 이분이 중개를 맡고 계세요. 그렇군요. 구조는 간단합니다. 보증금 예치하면 조합원 지위를 선순위로 확보하는 거예요. 선순위요? 네, 우선권이 생기는 겁니다.
장옥부는 서류를 다시 읽어봤어요.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있었지만 보험 증권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보험이 있으니 괜찮겠지.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 물어보세요. 고맙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서류를 펼쳐놨어요. 적금 통장을 꺼내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8천만 원 정도 있네. 손가락으로 숫자를 따라갔습니다. 계산이 맞아떨어졌어요. 시작해볼까? 다음날 윤혜성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진행하고 싶어요. 답장이 바로 왔어요. 좋습니다. 차근차근 안내해드릴게요. 장옥부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설비도 교체하고 가게도 정리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탁구장에서 라켓을 치며 윤혜성을 바라봤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났어. 공이 탁자를 튕겼어요. 윤혜성은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해시태그 파트 2. 달콤한 안전장치의 함정. 윤혜성은 약속대로 서류를 하나씩 보내왔습니다. 임차권 양도계약서, 보증보험 증권, 공인중개사 명함이 순서대로 도착했어요. 계약 구조 보셨죠? 네, 근데 복잡하네요. 설명해 드릴게요. 보증금 예치하시면 조합원 지위를 선순위로 받는 겁니다. 선순위가 뭐예요? 우선권이요. 나중에 분양받을 때 유리하죠. 장옥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안전한 거네요? 물론이죠. 보험도 있잖아요. 단체방에 또 인증글이 올라왔어요. 소액 투자로 수익을 본 상인 2명이 사진을 올렸습니다. 진짜 받았어요. 감사합니다. 저도 이번 달에 받았습니다. 장옥부는 사진을 확대해서 봤어요. 통장 입금 내역이었습니다. 다들 받고 있네. 은행에 갔습니다. 적금을 중도 해지했어요. 8천만 원 찾으시는 거죠? 네, 급한 일이 있어서요. 신분증 확인하겠습니다. 창구 직원이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돈이 통장에 들어왔어요. 윤혜성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보증금 보낼게요. 계좌 보내드릴게요. 확인하시고 송금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계좌번호를 받았습니다. 장옥부는 은행 앱을 켰어요. 8천만 원을 입력하고 송금 버튼을 눌렀습니다. 송금 완료됐습니다. 확인했어요.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나요? 현장 브리핑 있을 때 연락드릴게요. 주말마다 단체방에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공사 현장 모습이었어요. 오늘 현장 점검 다녀왔습니다. 공사 진척도 좋네요. 사진 속엔 건물과 중장비가 보였습니다. 장옥부는 안심했어요. 진짜 진행되고 있구나. 한 달쯤 지나자 윤혜성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추가로 필요한 게 있어요. 뭐가요? 청탁 비용이랑 조합 이주비요. 그것도 내야 해요. 원래 계획이 없었는데 조합 쪽에서 요청이 들어왔어요. 얼마나요? 3천만 원 정도면 됩니다. 장옥부는 핸드폰을 꽉 쥐었습니다. 3천만 원이요? 네, 이것만 처리하면 권리 확보가 끝나요. 돈이 없는데요. 천천히 준비하셔도 돼요. 급한 건 아니니까요. 전화를 끊고 가게에 앉았습니다. 머리가 복잡했어요. 어떻게 구하지?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권리금 일부를 회수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권리금 일부만 먼저 받을 수 있나요? 급하신가 봐요. 한 4천만 원 정도는 가능합니다. 그걸로 할게요. 계약서를 쓰고 돈을 받았습니다. 윤혜성에게 연락했어요. 3천만 원 준비됐어요. 빠르시네요. 계좌 보내드릴게요. 다시 송금을 했습니다. 통장 잔액이 줄어들었어요. 이제 끝이겠지. 2달이 더 지났습니다. 윤혜성이 또 전화를 걸어왔어요. 마지막으로 잔금이 필요해요. 잔금이요? 네, 상가 권리 확보하려면 필요합니다. 얼마예요? 억 5천 정도요. 억 5천이요? 네, 이게 마지막입니다. 이것만 처리하면 등기 넘어가요. 장옥부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런 돈이 어디 있어요? 집이 있으시잖아요. 집을요? 담보대출 받으시면 됩니다. 금방 회수되니까 걱정 마세요. 정말 괜찮을까요? 물론이죠.
등기만 넘어가면 바로 정리돼요. 장옥부는 은행에 갔습니다. 대출 상담을 받았어요. 주택담보대출 가능하신가요? 담보가치 보고 결정됩니다. 얼마까지 가능해요? 1억 7천 정도 나올 것 같네요. 그걸로 해주세요.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며칠 뒤 돈이 들어왔어요. 윤혜성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1억 5천 보낼게요.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등기 변동 확인만 하시면 됩니다. 언제 확인돼요? 내일쯤이요. 포털에서 등기 열람해보세요. 알겠습니다. 송금을 마쳤습니다. 총 2억 6천만 원이 나갔어요. 이제 끝이다. 다음 날 포털에 접속했습니다. 등기 열람 창을 켰어요. 검색을 했습니다. 변동 내역이 없네. 다시 검색했습니다. 여전히 변화가 없었어요. 윤혜성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만 갔어요. 왜 안 받지? 문자를 보냈습니다. 답장이 없었어요. 이상한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포털을 계속 새로 고침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바뀌잖아. 해시태그 파트 3. 흔적 수집과 첫 균열. 윤혜성은 이틀째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읽지 않았어요. 왜 이러는 거야? 장옥부는 단체방을 확인했습니다. 브리핑 공지가 올라와 있었어요. 오늘 오후 2시 성남 종합버스터미널 근처 회의실에서 만나요. 장옥부는 시간 맞춰 찾아갔습니다. 회의실 문을 열었어요. 아무도 없네. 빈 공간이었습니다. 의자만 놓여 있었어요. 전화를 다시 걸었습니다. 여전히 신호만 갔습니다. 이건 아닌데. 공인중개사 사무소 주소를 찾아갔어요. 명함에 적힌 곳이었습니다. 실례합니다. 중개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윤혜성이라고 아세요? 누구요? 여기 명함 있는데요.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중개사는 명함을 받아봤어요. 우리 명함 맞긴 한데 이 사람은 모르겠어요. 여기서 일하신 거 아니에요? 위탁건만 진행했어요. 계약 당사자는 저희가 모릅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저희도 난처하네요. 장옥부는 사무소를 나왔습니다. 보증보험 증권 사본을 꺼냈어요. 보험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증권번호 확인 좀 해주세요. 번호 말씀해 주세요. 번호를 불렀습니다. 잠시 기다렸어요. 증권은 실제합니다. 그럼 제가 피보험자인가요? 아니요, 피보험자는 다른 업체로 되어 있어요. 다른 업체요? 네, 저희 쪽에선 그렇게 나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무릎에 힘이 빠졌어요. 사기당한 거야. 집에 돌아와 서류를 펼쳤습니다. 계약서를 다시 읽어봤어요. 상가임대차보호법 상담 번호를 찾았습니다. 전화를 걸었어요. 계약서 조항 확인하고 싶은데요. 내용 말씀해 주세요. 조항을 읽어줬습니다. 상담사가 대답했어요. 관할 조항이 불명확하네요. 이건 문제 있어 보입니다. 그럼 효력이 없는 거예요? 정확한 건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장옥부는 메모를 했습니다. 증거를 모아야 했어요. 시장 CCTV 관리 사무소에 갔습니다. 지난달 영상 좀 볼 수 있나요? 무슨 일이세요? 사기당한 것 같아서요. 신고는 하셨어요? 아직요. 증거부터 모으려고요. 알겠습니다. 날짜 말씀해 주세요. 날짜를 알려줬습니다. 영상을 돌려봤어요. 윤혜성이 시장을 돌아다니는 모습이 찍혔습니다. 이 사람이에요. 캡처해 드릴게요. 배달앱을 열었습니다. 결제 내역을 확인했어요. 탁구장 근처 식당 결제가 여러 건 있었습니다. 동선을 따라가 볼까? 탁구장에 갔습니다. 출입 기록부를 보여달라고 했어요. 회원 출입 기록 좀 볼 수 있나요? 무슨 일이세요? 확인할 게 있어서요. 개인정보라 함부로 못 보여드려요. 윤혜성이라는 사람 찾고 있어요. 관리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분이요? 등록 카드 있긴 한데. 사진 보여주실 수 있나요? 카드를 꺼냈습니다. 사진이 있었어요. 윤혜성 맞았습니다. 이 사람이 맞아요. 집에 와서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CCTV 캡처, 배달 결제 내역, 출입 기록을 나란히 놓았어요. 주민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갔습니다. 자원봉사 명단을 찾았어요. 여기 있네. 윤혜성의 사진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름이 달랐어요. 오태연이라고. 성남시 재개발 민원 게시판을 검색했습니다. 투자 홍보글이 여러 개 올라와 있었어요. 이문구, 윤혜성이 보낸 자료랑 똑같은데 글쓴이 닉네임은 달랐습니다. 사진을 다운받았어요. 속성을 확인했습니다. 촬영 시간이 다르잖아. 단체방에 올라온 사진과 시간을 대조했습니다. 맞지 않았어요. 조작한 거네. 단체방 캡처를 시작했습니다. 모든 대화를 저장했어요. 탁구 동호회 밴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타임라인을 엑셀에 정리했습니다. 날짜별로 대화 내용과 송금 내역을 입력했어요. 이렇게 정리하니까 보이네. 동호회 밴드를 다시 열었습니다. 신입 회원 게시글이 눈에 들어왔어요. 요즘 재테크 고민이 많아요. 저도 조언 좀 받고 싶어요. 댓글에 윤혜성이 달려 있었습니다. 언제 한번 차 마셔요. 장옥부는 신입 회원 프로필을 확인했습니다. 또 시작하려는 거야. 해시태그 파트 4. 봉사 리더의 진짜 신분. 장옥부는 상인의 사무실에 갔습니다. 회계 담당 박영자가 책상에 앉아 있었어요. 언니, 급한 일이 있어요. 무슨 일인데요? 윤혜성이라고 알아요? 박영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사람 조심해야 해요. 왜요? 저도 당할 뻔했어요. 박영자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파일을 꺼냈어요. 이거 봐요. 자료가 가득했습니다. 계약서, 영수증, 고소장 사본이었어요. 이게 뭐예요? 윤혜성이 과거에 저질렀던 짓들이요. 과거에도 했다고요? 네, 재건축 컨설팅 명목으로 사기쳤어요. 자료를 넘겼습니다. 조서가 나왔어요. 근데 여기 이름이 오태연이라고 되어 있네요. 가명이에요. 여러 개 쓰더라고요. 그럼 신고는요? 했죠. 근데 증거 부족으로 기소까지 안 갔어요. 장옥부는 자료를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이거 써도 돼요? 당연하죠. 더 피해 나오기 전에 잡아야 해요. 집에 와서 자료를 펼쳤습니다. 탁구장 등록 카드를 꺼냈어요. 생년월일을 비교해볼까? 조서와 등록 카드를 나란히 놓았습니다. 생년월일이 달랐어요. 또 다르네.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떠올렸습니다. 탁구장 주차장에서 찍힌 거였어요. 영상을 다시 봤습니다. 통행료 영수증이 보였어요. 확대했습니다. 이름이 또 다르잖아. 오태연 명의로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폐업업체 목록이 나왔어요. 성남, 수원에 여러 개 있네. 각 업체의 계좌를 추적했습니다. 같은 계좌가 반복됐어요. 계좌를 돌려 쓰는구나. 동호회 밴드에서 신입 회원 프로필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게시글을 읽어봤어요. 부모님이 거동이 불편하세요. 요양비용 때문에 고민이에요. 장옥부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 장옥분인데요. 탁구 동호회에서 봤어요. 아, 네. 기억나요. 잠깐 만날 수 있을까요? 무슨 일이세요? 급하게 드릴 말씀이 있어요.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신입 회원 이름은 김수진이었어요. 윤혜성이라고 아세요? 네, 동호회 리더시잖아요. 그 사람 조심하세요. 왜요? 사기꾼이에요. 김수진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저한테 재테크 조언 해준다고 했는데요. 그게 사기예요. 저도 당했어요.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김수진은 서류를 넘기며 봤어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네, 더 피해 나오기 전에 막아야 해요. 어떻게 해야 하죠? 협조해주세요. 우리가 함께 움직여야 해요. 상인회로 돌아왔습니다. 박영자와 다시 만났어요. 네트워크 만들어야 해요. 어떻게요? 상인회, 주민센터, 복지관 다 연결하는 거예요. 좋아요. 제가 복지관 쪽 연락해 볼게요. 주민센터에도 갔습니다. 담당자를 만났어요. 탄원서 접수하려고요. 무슨 내용이에요? 사기단체 가담 혐의요. 증거 목록을 제출했습니다. CCTV, 계약서, 계좌 내역이 포함됐어요.
경찰에도 보낼 거예요. 알겠습니다. 저희도 협조하겠습니다. 경찰서에 갔습니다. 민원실에서 고소장을 작성했어요. 증거가 많네요. 직접 모았어요. 이 정도면 수사 가능합니다. 장옥부는 마지막 계획을 세웠습니다. 윤혜성을 직접 만나야 했어요. 가짜 제안을 해볼까? 상가 권리 양도 제안 문자를 작성했습니다. 윤혜성에게 보냈어요. 답장이 왔습니다. 어디서 만날까요? 성남 종합버스터미널 근처 회의실이요. 좋아요. 언제로 할까요? 모레 오후 2시요. 알겠습니다. 일정이 확정됐습니다. 장옥부는 경찰에 연락했어요. 미끼 작전 준비됐어요. 장소 확인해야 합니다. 내일 같이 가볼까요? 그렇게 하죠. 다음 날 회의실을 점검했습니다. CCTV 위치, 출입구, 엘리베이터 동선을 확인했어요. 여기서 대기하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장옥부는 집에 돌아왔습니다. 단체방을 확인했어요. 공지가 사라졌네. 윤혜성이 과거 글을 지우고 있었습니다. 증거 없애려는 거야. 캡처해둔 파일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다 저장해뒀어. 해시태그 파트 5. 장부를 뒤집는 유인작전. 회의실 준비가 끝났습니다. 공인중개사가 계약서를 작성했어요. 핵심 조항은 백지로 남겨뒀습니다. 서명 유도 패턴을 기록하려는 거죠? 맞아요. 어떻게 속이는지 봐야 해요. 사복경찰이 배치됐습니다. 건물 로비와 엘리베이터 앞에 대기했어요. CCTV 각도 확인했어요. 좋아요. 엘리베이터 층수도 기록해주세요. 장옥부는 박영자와 함께 회의실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상가 매도인 대리인이에요. 저는 보증보험 담당자예요. 역할을 나눴습니다. 테이블을 정리했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윤혜성이 들어왔어요. 다른 명함을 들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수라고 합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윤혜성은 장옥분을 보지 못했어요. 마스크를 쓰고 있었거든요. 계약 내용 확인하시죠. 윤혜성은 서류를 펼쳤습니다. 태블릿을 꺼냈어요. 결제는 여기서 하시면 됩니다. 태블릿 화면에 계좌가 떴습니다. 박영자가 사진을 찍었어요. 계좌 인증 먼저 해주세요. 물론이죠. 윤혜성은 태블릿을 조작했습니다. 기기 고유 번호가 화면에 나타났어요. 사복경찰이 창문 밖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 계좌로 입금하시면 돼요. 박영자가 계좌를 확인했습니다. 이거 폐업업체 계좌 아닌가요? 아니요, 정상 계좌예요. 확인 좀 해볼게요. 박영자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국세청 사이트에 접속했어요. 폐업 처리되어 있는데요. 윤혜성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럴 리 없어요. 장옥분이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윤혜성 맞죠? 누구세요? 장옥분이에요. 탁구장에서 봤잖아요. 윤혜성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당신이 보낸 단체방 로그 여기다 있어요. 서류를 펼쳤습니다. 캡처 화면이 가득했어요. 이 사진 EXIF 시간 봐요. 조작한 거 다 나와요. 그게 블랙박스 영수증도 있어요. 이름이 3개나 달라요. 윤혜성이 급히 가방을 집었습니다. 저 먼저 가볼게요. 문을 열려는 순간 사복경찰이 나타났습니다. 경찰입니다. 신분증 확인하겠습니다. 저 아무것도 안 했어요. 현행범 체포합니다.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윤혜성이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이럴 수가. 경찰이 가방을 확인했습니다. USB가 나왔어요. 명함 다발도 있었습니다. 명의가 다른 도장도 있네요. 이거 전부 증거로 확보합니다. 윤혜성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이 없었어요. 장옥부는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박영자가 어깨를 두드렸어요. 잘하셨어요. 이제 시작이에요. 경찰서로 이동했습니다. 조서를 작성했어요. 피해 금액이 얼마예요? 2억 6천만 원이요. 다른 피해자도 있나요? 있어요. 명단 정리해뒀어요. 명단을 건넸습니다. 경찰이 확인했어요. 압수수색 영장 신청하겠습니다. 언제 진행돼요?
내일 아침이요. 집에 돌아왔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박영자였습니다. 압수수색 시작됐대요. 어디서요? 윤혜성 집이랑 사무실이요. 뭐 나왔대요? 계좌 자료랑 공모자 연락처요. 장옥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드디어 잡았네. 해시태그 파트 6. 공범, 계좌, 피해자 연대. 압수된 노트북이 분석됐습니다. 엑셀 파일이 발견됐어요. 피해자 목록이 있어요. 경찰이 파일을 열었습니다. 이름, 연락처, 피해 금액이 적혀 있었어요. 성남, 수원, 용인 전부 있네요. 접근 경로도 기재되어 있어요. 동호회, 복지관, 사찰, 성당 이름이 나열됐습니다. 조직적으로 한 거네요. 수금 스케줄 파일도 있었어요. 날짜별로 목표 금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계획적이었어요. 공범 명단이 드러났습니다. 2명이 더 있었어요. 임시법인 만들어서 돌려 쓴 거예요. 보증보험 대행사도 가짜였고요. 책임을 분산하는 구조였습니다. 경찰은 계좌 거래 내역을 추적했어요. 자금이 여러 곳으로 흩어졌네요. 호화 소비 내역도 보여요. 명품 구매, 고급 차량, 해외여행 기록이 나왔습니다. 다른 법인 계좌로도 보냈어요. 추적 가능해요? 네, 전부 동결 조치 들어갔어요. 장옥부는 상인회의 연락망을 만들었습니다. 피해자들을 모았어요. 모두 진술서 작성해야 해요. 어떻게 쓰나요? 피해 날짜, 금액, 대화 내용 적으시면 돼요. 진술서가 모였습니다. 15명이 넘었어요. 사실관계를 통일해야 해요. 타임라인을 공유했습니다. 각자 경험을 맞춰봤어요. 저도 같은 말 들었어요. 저는 보증보험 증권 받았어요. 패턴이 일치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상인회가 비용을 분담했어요. 위계에 의한 착오 유발이 명확합니다. 반복성도 입증되고요. 취약계층 표적화 정황도 있어요. 고발장을 보완했습니다. 증거 목록을 첨부했어요. 복지관은 예방교육을 편성했습니다. 투자 제안 받으면 의심하세요. 보증보험 있다고 안전한 거 아니에요. 교육 자료를 배포했습니다. 체크리스트도 만들었어요. 주민센터는 동호회 검증 절차를 도입했습니다. 신규 홍보물은 사전 확인받아야 해요. 금전 거래 금지 조항 추가할게요. 언론 취재가 시작됐습니다. 기자가 장옥분을 찾아왔어요. 사건 경위 말씀해 주세요. 탁구장에서 시작됐어요. 인터뷰를 했습니다. 기사가 나갔어요. 공개 제보 창구가 열렸습니다. 전화가 쏟아졌어요. 저도 피해자예요. 같은 사람한테 당했어요. 추가 피해가 드러났습니다. 총 피해액이 10억을 넘었어요. 검찰이 사건을 넘겨받았습니다. 범죄 수익은닉 규제법 위반도 추가합니다. 추징 보전 청구할게요. 보전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계좌가 동결됐어요. 일부 환수 가능합니다. 얼마나요? 4억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장옥부는 피해자 대표로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배당 절차 진행됩니다. 민사소송도 가능해요? 네, 실익이 있어요. 피해자들이 모였습니다. 민사소송 준비를 시작했어요. 함께하면 이길 수 있어요. 끝까지 가봅시다. 상인의 사무실에 앉아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박영자가 차를 내왔어요. 고생 많았어요. 아직 끝난 거 아니에요. 그래도 여기까지 온 거 대단해요. 장옥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모란시장이 보였어요. 이제 좀 안심이 되네요. 해시태그 파트 7. 회복과 재개.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피고인 본명이 확인됐어요. 오태연 맞습니다. 가명은 몇 개나 썼어요? 5개입니다. 반복 범행 전력이 인정됐습니다. 과거에도 같은 수법 사용했어요. 기소유예 받은 적 있죠? 네, 증거 부족으로 넘어갔어요. 재판부는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고령 피해자 대상이 명확하네요. 조직적 사기의 중대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징역 7년, 추징금 6억. 방청석에서 한숨이 터졌습니다. 장옥부는 눈을 감았어요. 드디어 끝났다. 보전된 금액이 배당됐습니다.
장옥부는 일부를 받았어요. 8천만 원 나왔어요. 은행에 갔습니다. 대출 원리금을 상환했어요. 전액 상환은 아니지만 숨통이 트이네요. 점포 임대차는 유지했습니다. 갱신 계약을 했어요. 설비 교체는 어떻게 하죠? 지역 청년 상인 지원 사업을 알게 됐습니다. 신청해보세요. 지원금 나와요.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승인이 났어요. 1,000만 원 지원됩니다. 냉장고와 조리대를 교체했습니다. 가게가 깨끗해졌어요. 상인회는 안전결제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공동구매로 비용 절감해요. 결제는 전부 시스템 통해서 해야 해요.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유사 사기를 차단하는 장치였어요. 동호회도 변했습니다. 신규 회원 검증 절차가 생겼어요. 신분증 확인 필수입니다. 행사회계는 공개할게요. 투명성이 높아졌습니다. 장옥부는 사건 타임라인을 문서로 정리했어요. 증거관리 표준안이에요. 상인회에 배포했습니다. 이거 유용하겠는데요. 다음에 또 이런 일 생기면 참고하세요. 복지관과 합동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고령층 투자 제한 대응 체크리스트 만들었어요. 리스트를 나눠줬습니다. 보증보험 있어도 확인하세요. 계약서는 꼭 법률 검토 받으세요. 급하게 결정하지 마세요. 교육이 끝나고 질문을 받았어요. 저도 비슷한 제안 받았는데요. 어떻게 대응했어요? 거절했어요. 오늘 배운 대로요. 시장 안내 방송이 바뀌었습니다. 투자 사기 주의하세요. 보이스피싱 의심되면 신고하세요. 포스터도 붙었습니다. 상시 경보 체계가 만들어졌어요. 장옥부는 가게 일과 강의를 병행했습니다. 오전엔 김밥 말고 저녁엔 교육해요. 바쁘시겠어요? 괜찮아요. 의미 있는 일이니까요. 일상의 균형이 돌아왔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재료를 손질했어요. 오늘도 단무지 두께 맞춰야지. 김을 펼치고 밥을 올렸습니다. 익숙한 동작이었어요. 저녁에는 복지관에 갔습니다. 강의 자료를 준비했어요. 오늘은 계약서 함정 조항 설명할게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진지하게 들었어요. 질문 있으면 언제든 하세요. 강의가 끝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차를 한 잔 마셨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모란시장 불빛이 반짝였죠. 많이 달라졌어.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박영자였어요. 내일 상인회 모임 있어요. 알겠어요. 갈게요. 전화를 끊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이제 좀 살 것 같다. 해시태그 파트 8. 분노를 넘어 정의 실현의 감동. 장옥부는 처음 분노했습니다. 2억 6천만 원이 사라졌을 때였어요. 손이 떨렸고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하지만 분노를 다른 곳에 쏟았습니다.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CCTV를 확인하고 영수증을 정리했습니다. 매일 기록을 남겼어요. 감정으로만 끝낼 순 없어. 타임라인을 만들고 자료를 분류했습니다. 하나씩 쌓아갔어요. 주도권을 되찾는 과정이었습니다. 체포 현장은 통쾌했습니다. 윤혜성이 수갑을 차는 모습을 봤어요. 드디어 잡았다. 하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를 찾아다녔어요. 연대를 만들었습니다. 혼자서는 안 돼요. 함께 해야 해요. 상인회, 복지관, 경찰이 협력했습니다. 네트워크가 만들어졌어요. 시장 공동체의 신뢰가 회복됐습니다. 우리가 서로 지켜야 해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징역 7년, 추징금 6억이었어요. 정의가 실현됐어요. 방청석에 앉아 판결문을 들었습니다. 제도가 작동하는 순간이었어요. 법이 살아있구나. 회수된 금액은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8천만 원만 돌아왔어요. 전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생계 기반이 유지됐습니다. 대출을 상환하고 가게를 지켰어요.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지원 사업으로 설비를 교체했습니다. 가게가 새 것처럼 바뀌었어요. 재기의 가능성이 보여. 사건 대응 과정에서 형성된 네트워크는 제도로 남았습니다. 상시 예방 체계 만들어요. 체크리스트를 배포하고 교육을 실시했어요.
동호회 검증 절차도 도입했습니다. 또 당하지 않으려면 준비해야 해요. 장옥부는 가게 재무 데이터를 정리했습니다. 투명하게 관리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모든 거래를 기록해요. 상인회에도 같은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투명성이 중요해요. 협업 모델이 다른 지역에 소개됐습니다. 기자가 취재를 왔어요. 어떻게 이런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필요해서 만든 거예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타 지역 상인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저희도 배우고 싶어요. 자료를 공유했습니다. 매뉴얼을 보냈어요. 탁구 동호회는 프로그램을 재편했습니다. 스포츠와 범죄 예방 교육을 결합했어요. 운동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회원들이 호응했습니다. 이런 교육 필요했어요. 장옥분의 일상이 바뀌었습니다. 새벽엔 김밥을 말고 저녁엔 강의를 했어요. 하루가 알차요. 목적이 생겼습니다. 사건 이전보다 강해졌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구나. 모란시장에 아침 해가 떴습니다. 장옥부는 김을 펼쳤어요. 오늘도 시작이야. 밥을 올리고 재료를 넣었습니다. 김밥을 말았어요. 단골 손님이 왔습니다. 사장님, 요즘 바쁘시다면서요? 강의도 하고 있어요. 대단하세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포기만 안 하면요. 김밥을 포장해줬습니다. 손님이 웃으며 받았어요. 저녁 강의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차를 마시며 앉았어요. 핸드폰을 열었습니다. 피해자 연락망 단체방이 떠올랐어요. 다들 잘 지내고 계시죠? 덕분에 회복 중이에요. 우리 힘으로 해냈어요. 메시지를 읽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모란시장 불빛이 따뜻했습니다. 함께하니까 이겨냈구나. 공동체가 작동하는 모습이었어요. 서로 돕고 지키는 시스템이었습니다. 분노는 행동으로 바뀌었고 통쾌함은 연대로 확장됐어요. 정의는 제도로 실현됐습니다. 이게 진짜 승리지. 장옥부는 차를 다 마셨습니다. 컵을 내려놓고 일어섰어요. 내일도 또 시작이야.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평온한 밤이었습니다.